자신이 트럼프 민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발행하자마자 거의 이틀 만에 시가총액 한 20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시총 100위 안에 들어왔거든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코인을 발행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하구나. 이제 트럼프가 자신이 민코인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런 민코인 시장이 작년에 굉장히 핫했는데 올해 특히 더 좀 핫해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이 두 가지는 한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남을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는 알트코인 관련 투자 관련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가기부 주간에서 하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 관련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 취임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계속 많이 상승을 했어요. 계속 지금까지 올랐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시장하고 모든 알트코인 시장들이 굉장히 쉼없이 달려왔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최근에 약간의 조정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좀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이제 사람들이 언제 알트코인 불장이 오느냐 이런데 이미 이제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많은 그 펌핑을 통해서 많이 올랐고, 특히 어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트럼프 민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발행하자마자 거의 이틀 만에 시가총액 한 20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시총 100위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진짜 어디 한나라의 대통령이 코인을 발행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코인만 가지고 있어도 비판적이고 안 좋잖아요. 근데 한나라의 대통령이 코인을 발행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물론 반발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시장이 굉장히 올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원래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작년 4월이 반감기 시작이었으니까 반감기 이후에 한 1년 반 아니면 1년 한 9개월까지 해서 거의 과거 패턴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올해도 한 하반기가 비트코인의 아주 좋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으면 그 이후로 알트코인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주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전에도 했지만 이제 트럼프가 자신이 민코인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런 민코인 시장이 작년에 굉장히 핫했는데 올해 특히 더 좀 핫해질 것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민코인 그러면 그냥 의미 없고 재미로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조금 다른 컨셉이 있습니다. 이 시장만의 독특한 컨셉이 있어서 그런 민코인만의 어떤 시장의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지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이 시장만의 독특한 특징이죠. 암호화폐 시장만의 그런 것들이 2025년에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이 민코인 투자해서 뭐 1억으로 100억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올 겁니다. 이미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막 투자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민코인이 무엇인지, 그런 코인이 왜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투자자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때문에 더 주목해야 되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제 미국 중심의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주목해서 보면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밈코인 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밈코인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민코인의 어떤 탄생은 이제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이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 순서 중에서 계속 지금까지 있어 왔었고, 그리고 특히 민코인들은 이제 크게 뭐 이더리움 계열하고 솔라나 계열 두 가지가 있는데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이 많아요. 최근에 트럼프가 발행한 것도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이고, 그래서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이 시총 100위권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5개 이상이 되거든요. 시총 100위권 안에 있는 많은 솔라나 민코인들, 그리고 민코인들은 지금도 탄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저나 여러분 누구나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나만의 민코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을 좀 이해하고, 그렇지만 이제 민코인이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씩 나오는데 대부분은 다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하루에도 뭐 몇천 몇만 프로가 오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하죠. 많은 자금이 몰리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중에 이제 괜찮은 민코인들은 이렇게 굉장히 급성장하는, 그래서 시장에서 결국에 이제 많은 자금을 끌어오는 그 주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암호화폐 투자가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굉장히 투자자가 접근하기에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민코인도 물론 그렇긴 한데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좋죠. 트럼프가 민코인 발행했더라고. 그럼 나 살래 하면서 클릭 몇 번 하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어떤 변화가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수익을 내려면 좀 생태계를 깊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생태계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제가 이번에 나온 알트코인 레볼루션의 그런 민코인 투자 방법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썼어요. 그런 분들을 좀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이게 주식 투자하다가 이제 암호화폐로 넘어온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일단 이 변동성을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 뭐 3, 4% 변하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10%, 20%, 30%가 이렇게 하루 사이에 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 뭐 1억을 넣었으면 뭐 3, 4%니까 뭐 몇백씩 왔다 갔다 하는데, 암호화폐는 1억을 넣는 순간 하루아침에 1,000만, 2,000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하고 무섭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끝없이 올라가니까 더 넣어야 될 거고, 어떤 암호화폐의 자산, 예를 들어 비트코인 포함해서 모든 특히 알트코인들은 그런 변동성이 더 크고, 그런 변동성을 일반 투자자들이 잘 견뎌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인식하고 들어오면 내가 들어왔을 때 이 어느 정도까지 빠지는지를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들어오면 그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더리움은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사실 지금 여전히 시가총액 2위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리움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가격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욕하고 있죠. 욕하고 있어서 이더리움 왜 이러냐. 반면에 이제 그 이더리움하고 경쟁의 솔라나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솔라나 진영에서는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고 이더리움을 이제 많이 욕하고,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이제 넘어가고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요 두 가지는 예를 들어 한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남을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의 이제 지위가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솔라나를 비롯한 모든 알트코인 생태계를 탄생시킨 주된 코인이에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투자하냐면 최초의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이라든지 활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은 이더리움이나 기타 알트코인들은 훨씬 좋은 게 많아요. 더 빠르고 더 활용성이 많고 수수료도 좋고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투자하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상징성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비트코인을 계속 투자하는 건데, 이더리움도 똑같습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솔라나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알트코인 생태계들을 출범시킨 게 이더리움이에요. 모든 아이디어가 이더리움에 나와서 발전하고 또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뭐 단순히 최근까지의 성적이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내가 장기 투자자다, 뭐 10년, 20년 투자한다면 어떤 코인을 투자할래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라고 하고 싶고, 알트코인 중에는 뭘 선택하면 될까 하면 이더리움을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은 일단 알트코인의 그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카테고리를 좀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계열이 있고, 단순히 화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코인들이 있고, 이더리움은 어떤 플랫폼이거든요. 이더리움 위에서 뭐 뎁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는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런 플랫폼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 너무 많이 몰려요. 그래서 솔라나가 나온 거고, 그래서 솔라나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솔라나 말고 또 다른 레이어 1이라고 불리는 그런 플랫폼 코인들이 쭉 있고요. 그 플랫폼 코인 말고도 그 플랫폼 위에 있는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는 민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파이라고 하는 금융 관련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카테고리들이. 전체 일단 카테고리를 좀 분류를 해야 되고, 그 분류한 거 위에서 내가 한 생태계를 공략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전략을 쌓으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생태계가 있고, 솔라나 생태계가 있고, 또 다른 이제 레이어 1이라고 불리는 이 알트코인 생태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어떤 레이어 1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였던 리플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체 시가총액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어떤 퍼포먼스가 좋다는 것은 신규 알트코인들은 퍼포먼스가 되게 좋습니다. 뭐 1000%, 2000%, 3000%도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래된, 뭐 4, 5년 이상 된 알트코인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오르거든요. 리플은 그 정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리플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를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트럼프 이슈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알트코인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미국 중심의 정책을 하잖아요. 미국 중심의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리플이고 그 수혜를 이제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중심적인 알트코인들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리플은 워낙 유명하고 워낙 오래됐고 워낙 알려져 있으니까 수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리플의 가장 큰 변화는 결국에 이 암호화폐 시장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러니까 항상 1달러를 유지하는 뭐 교환도 하게 하고 실제 사용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데 리플사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곧 출시된다는 그런 기대감도 이제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준 것 같고 결국에 미국 중심의 코인이니까 트럼프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계속 정책을 펼친다면 호재는 리플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그 가격이 이제 선반영된 거죠. 아직 이제 정책적으로 뭐 리플이 미국 그 법정에서 SEC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해결이 되고 진짜 이제 리플의 우호적인 정책과 미국이 그렇게 잘 조화가 되면 리플에서의 어떤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많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테라루나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 테라루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담보가 루나였고 루나를 담보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는데 이 담보인 루나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이 되면 굉장히 폭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그러니까 알고리즘대로 잘 동작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담보물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의 그 알고리즘 자체가 잘못 설계된 거죠. 실패를 한 거고. 근데 지금 시중에 있는 코인은 대표적인 게 테더사의 USDT하고 서클의 USDC가 있습니다. 테더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오래된 스테이블 코인이고 서클이 좀 미국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테더는 좀 중국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얘네들은 담보물을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코인을 1대1로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달러뿐만 아니고 국채도 가지고 있고 담보물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담보물을 관리하는 주체 테더사가 건전하다면 얘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거지만 테더사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거기서 뭔가 리스크가 생긴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진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달러는 아니니까 달러를 담보로 한 하나의 상품인 거니까. 뭐 서클사의 USDC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거는 USDT하고 USDC 두 가지예요.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신뢰받고 있고 근데 이 신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리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 높은 USDT하고 USDC 이거만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했을 때 리플의 성공 여부는 최소한 한 3위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위까지는 올라와야 되고 아마 USDT하고 USDC보다 더 시총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시총이 더 높아진다면 굉장히 리플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근데 한 3위까지만 올라서 시중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유통이 되고 신뢰를 받으면 리플에는 그게 이제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것이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될 것이야라고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격이 선반영이 되고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이슈나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25년은 일단 트럼프입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가 작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가 중요한 이슈였고 올해는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많이 공략을 했었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시장에서 바로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올해는 트럼프의 정책들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암호화폐 그 이슈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투자를 하는 타이밍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잘 쫓아가셔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하는 이제 알트코인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의 결과는 미국 중심의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였고 그게 이제 좀 더 구체화돼서 그럼 어떤 섹션, 어떤 그 코인들 어떤 생태계가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오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암호화폐 투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고 막 누군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군 또 다 잃었다더라, 여러 가지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이제 투자 스타일을 좀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초보자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비트코인만 적립식으로 돈이 여윳돈 있을 때마다 계속 그냥 사라,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뭐 엄청난 돈을 벌 거야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들고, 그거는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주식 하듯이 뭐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보고, 10년 장기적으로 보고 10년 지나면 무조건 우상향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내가 비트코인이 오르든 떨어지든 가격 보지 말고, 내가 이제 여윳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월급이 500만 원인데 뭐 이것저것 쓰고 없어도 되는 돈이 뭐 한 3, 40만 원 남는다. 그럼 30만 원씩 매달 계속 넣는 거죠. 근데 이제 무리해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러면 이 비트코인 변동성 때문에 많이 떨어질 때는 또 50%까지도 빠지거든요. 그러면 막 1000만 원 넣는데 500만 원 빠지면 초보 투자자는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보통 그래서 500만 원대 정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다음 2, 3년 지나서 보면 이게 3천만 원이 돼 있어. 그때 왜 정리했지 이러다가 또 뒤늦게 또 똑같은 방식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투자에 큰 재능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재테크는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여윳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계속 사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수익을 내면서도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익과 안전성을 할 수 있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긴 해요. 이건 좀 공부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무료로 막 코인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제 책에도 알트코인 레볼루션 마지막 책에 0원에서 1억 원 가는 에어드랍이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소개를 많이 해놨는데,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최근에 거래소 코인을 상장하면 거래 볼륨만 만들어도 에어드랍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상장했어요. 그럼 그걸 뭐 이틀에 걸쳐서 하루 이틀 거래를 하면 에어드랍을 줘요. 거래만 하면. 근데 거래가 최소 금액이 보통 5,000원이니까 한 5,500원으로 한 코인을 샀다가 팔고 다음날 샀다가 파는 거죠. 그러면 5,500원으로 샀다 팔았다, 다음날 샀다 팔았다 하면 한 수수료가 조금 드니까 한 2, 300원 정도 비용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뭐 케이스마다 다른데, 지금까지 있었던 거래소의 그런 어떤 에어드랍을 보면 그럼 보통 한 3, 4만 원 정도는 주거든요. 뭐 적게는 만 원, 많게는 3만 원, 진짜 많을 때는 5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달에 뭐 여러 번 있어요, 이벤트가. 그런 것들을 이벤트를 차곡차곡 계속해도 1년 모으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히 그걸 하긴 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무료로 돈을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약간 생긴 시드는 내가 좀 부담이 없잖아요. 원래 없었던 돈이니까. 그런 걸로 비트코인 투자하고, 가끔 이제 알트코인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다양한 그런 에어드랍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드랍이는 진짜 말 그대로 무료로 코인을 주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에서 거래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그건 이제 안전하게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버는 거 가지고 투자를 하면 수익도 내고 좀 리스크도 줄이면서 이 시장을 이제 이해하면서 공부하면서 투자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는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위험을 줄이기 쉬운 방법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쭉 지켜봐온 바로는 사람들이 만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시장에 없는 분들한테는 1,000만 원 투자해서 며칠만 2,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막 놀래요. 그게 가능하냐고.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 1,000만 원, 2,000만 원 번 거를 가지고 이거밖에 못 벌었네 이런단 말이에요. 1,000만 원 1억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이제 굉장히 목표치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가 커지고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아니면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벌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투자 목표액을 좀 낮추면 이 시장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액이 뭐 100%, 200%다. 그러면 난 이 시장에서 20, 30%만 먹겠다. 주식시장보다는 비슷하거나 그런 수준이죠. 그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방법이. 근데 이제 대부분 그거를 이제 잘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대 수익보다 좀 낮춰서 기대 수익을 낮추면 리스크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적은 그 투자군들이 보이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고, 대부분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수익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수익을 잘 못 내는 경우도 많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자산군이 좀 배분이 되면서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 주목하고 있는 코인은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중심의 레이어 원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라나는 원래 제가 예전부터 쭉 봐왔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솔라나에서 민코인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이슈죠. 그래서 솔라나가 최고점을 어제 오늘 찍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 계속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트럼프가 되고 나서 미국 중심의 우리가 레이어 원 코인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코인들, 이더리움도 레이어 원이라고 하고 솔라나도 레이어 원이라고 하는데 미국 중심의 레이어 원들이 또 종류가 꽤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이제 리플도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초보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암호화폐를 처음 투자했으면 일단 시작은 무조건 다른 알트코인들은 보지 말고 비트코인만 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비트코인의 어떤 변동성,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떤 수익, 이런 것에 내가 좀 적합한지를 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게 투자라는 게 손실이 나도 자기가 손실이 났을 때 어떤지를 좀 봐야 되고, 수익이 났을 때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실을 났을 때 내가 도망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수익 났을 때 원래 처음 계획이랑 사람들이 행동 패턴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투자하기로 계획했는데 1,000만 원 했는데 비트코인이 막 어느 사이에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 계획이 이제 1년에 1,000만 원씩 투자했던 게 계획이 바뀌면서 이건 돼야 하면서 뭐 5,000만 원 늘리기도 하고, 아니면 막 대출도 끌어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떨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조심해야 되고 떨어질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어떤 투자 스타일인지, 올라갔을 때 처음에 투자에 세운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는지. 그래서 제가 초보자가 처음에는 이제 적립식으로 조금 남는 돈을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렇게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10만 원, 20만 원씩 하다가 비트코인이 막 200%, 300% 올라요. 그러면 계획이 바뀝니다. 이건 돼 하면서 적립식 투자를 버리고 갑자기 막 돈을 몰빵을 한다든지 막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장은 항상 이렇게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을 내가 볼 수 있고, 언제 빠져야 되는지 알고, 내가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면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세운 원칙을 쭉 지켜나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처음에 세운 원칙이 바뀌지 않는지, 떨어졌을 때도 내가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면 피할 수 있는 행동들을 체크해서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투자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고, 이럴 때 뭘 잘못 행동하고 이럴 때 잘 행동하는지를 체크하면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잘못된 건 고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의 발달이 암호화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장 위협이 되는 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발전되면 상용화 되었을 때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요. 그래서 개인 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의 수준으로는 뚫지를 못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암호화된 개인 키를 뚫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게 한 상용화되는 시점 한 20년 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 되는 암호학 체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들이 많죠. 근데 그러면 사실 그 양자 컴퓨터의 발전과 AI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AI의 핵심은 지금 보면 AI가 발달하면서 그 뭐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AI 핵심은 그래픽 카드, CPU 파워고, 왜냐하면 연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많은 연산,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연산할 수 있느냐, 결국 그 CPU 능력이고, 그것이 AI에 반영되면서 AI가 이제 얼마나 빨리 발전하느냐인데, 양자가 나오면 엄청난 획기적인 이제 AI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래의 그림인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시스템도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고, 그렇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 있는 국방부 시스템, 뭐 핵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염려할 게 아니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냥 해커가 핵을 막 다 전 세계에 이제 미친 해커가 다 폭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양자가 그렇게 나오기 전에 이미 암호학은 또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양자 컴퓨터를 대응할 수 있는 암호학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이미 그 기술들이 다 있긴 하고, 그래서 발전시켜서 나오고, 비트코인도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수준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가 나왔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위험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는 동안 비트코인 시스템도 같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말고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투명성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중앙성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금융에 쓰여지면 기본적으로 금융은 굉장히 투명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죠. 이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이제 금융, 이제 디파이라고 불리는 탈중화된 금융 시장 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건 맞고, 그게 일단 먼저 자리 잡아야지 그 다음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이 돼야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거 이외에도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쉽게 많이 쓰여진 분야가 SNS 같은 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 하는데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SNS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SNS 쓰면 우리가 글을 쓰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변해서 최근에 크리에이터들한테 수익도 주고 하지만 여전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거기서 글을 쓴다고 해서 페이스북이 돈을 다 가져가지 페이스북 쓴 사람이 돈을 벌진 않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뭐 트위터라든지 조금씩 변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그 SNS 시스템으로 바뀌면 거기에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들어오면서 창작자들에게 쉽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디지털에 가장 적합한 화폐를 만든 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거기에 사용된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그런 이제 디지털 상에서 우리가 결제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옛날 시스템이에요. 구금융. 그래서 이게 사실 디지털하고 인터넷하고 조금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안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하고 암호화폐가 연결이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 쓰여지는 그게 디지털화된 모든 것들. 굉장히 종류가 많죠. 뭐 SNS부터 해서 최근에는 디지털화돼서 집에 있는 물건들도 이렇게 다 핸드폰으로 조종하고 하잖아요. 컨트롤하고 뭐 에어컨도 켜고 차도 켜고 뭐 이런 것들 또 나아가서는 자동차가 나중에 뭐 자율주행 같은 것도 나오겠죠. 그런 시스템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서 암호화폐하고 연계돼서 어떤 보상 시스템이라든지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CBDC는 오래전부터 여러 이슈가 있었어요. CBDC가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가의 화폐죠. 이게 이제 특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 유럽이 있는데 뭐 중국은 이미 만들었고 한국은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고 서비스 베타 단계로 계속 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우리는 CBDC 반대할래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CBDC로 만들면 결국에 이 모든 사람들의 자금을 다 출처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유통 경로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보호에 굉장히 침해적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주된 입장이죠. 그것이 일부 맞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서 일단 CBDC의 그게 좀 뒤로 밀리긴 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또 바뀌어서 민주당으로 넘어간다면 또 CBDC가 또 도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5년간은 멈췄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발전된 형태로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서 달러 중심의 전체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CBDC가 다 나오게 되면 어떤 개인정보를 좀 최소화하면서 달러를 CBDC화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화해서 전 세계의 어떤 유통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구축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그걸 위협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그 역할을 좀 약간 애매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이 CBDC하고 미국의 달러 이게 결국에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게 이제 달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흐름이 있는 거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거 실제 실현됐을 때 화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기축 통화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 통화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사람들은 신뢰를 원하고 화폐의 어떤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잖아요. 달러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이 뭐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아니면 뭐 그런 이제 기조가 많았는데 여전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달러를 대체하지 못했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시장을 더 키운 역할을 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역으로. 그러니까 달러가 더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달러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가져오게 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달러를 사실 일반 시장에서 유통하기는 좀 힘들죠. 뭐 미국 내에서는 쓰고 여행 갈 때 쓰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뭐 달러를 일상에서 쓰진 않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일상에서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암호화폐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달러의 지위를 더 높여버렸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스테이블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변화된 것 같고, 그래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물론 이제 미국보다 더 강대한 국가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러가 아무튼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인 기업이나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아직 많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씩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조금씩 생겨갖고, 많지는 않지만 뭐 커피숍에서 어떤 특정 알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어떤 것들은 어떤 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뭐 열심히 달리기를 하거나 이러면 보상을 주고 그걸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미비한데 이런 것들이 결국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와 이런 생태계가 좀 더 구축이 되고 일반인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쉽게 이야기로는 우리가 과거로 돌이켜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을 시절에는 그게 말이 돼 이랬거든요.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원래 이제 PC에서 했던 거를 전화기에 컴퓨터를 넣을 거야, 이 아이디어죠.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말이 안 돼. 그걸 어떻게 해? 욕했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결국 해내가지고 성공을 해서 이 핸드폰이 PC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고 거의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될 거야 라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똑같이 지금도 이제 아직은 이 현실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실상에서 많이 쓰여지진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 이런 분들도 많고, 그거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하지만 뭐 10년 20년 지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로 막 결제도 하고 사용도 하고 친구들한테 편하게 보내주고 그런 것들이 일상화가 되면 그때 그랬던 사람들이 있지, 근데 우린 지금 편하게 잘 쓰고 있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됐을 때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보다는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없이 한 달을 살아보려면 아무도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암호화폐 없어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지만 20년 지나면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결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우리가 사용하는 앱이나 서비스에 쓸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앱이나 서비스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데는 아직 쓰이진 않고 있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관련해서 블록체인 관련 앱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 탈중화된 금융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면 중앙화된 거래소가 있고 탈중화된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중화된 거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그런 데서 내가 원화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거래소죠. 그래서 내가 원화를 입금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탈중화된 금융 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예금도 할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중앙의 컨트롤 없이 탈중화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큰을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살 수도 있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10만 불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결제까지 가능한 그런 것들 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인들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이미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금융의 기능, 기본적인 결제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쓸 수 있다. 근데 쓰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못 만들었고 불편했어요. 근데 2024년 작년 이에 2025년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 없을 정도로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코인 가격이 자주 오르내릴 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인 투자할 때는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서 이 해당하는 코인의 좀 변동성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내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민코인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투자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내가 변동성을 20, 30% 정도 40%까지 생각한다면 이더리움은 더 생각할 수 있겠죠. 한 5, 60%. 그럼 민코인은 한 90%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서. 내가 이걸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전략도 필요하죠. 내가 이거를 짧게 뭐 한 달, 두 달 할 건지 아니면 6개월 할 건지 1년 할 건지 이렇게 처음에 살 때 어느 정도 좀 매도 시점, 수익 실현 시점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년 가져간다 이렇게 하고 투자한다면 오르내리는 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두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알트코인 넘어가면 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알트코인들은 너무 오래 가져가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오래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짧게 뭐 3, 4개월 이렇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알트코인 중에서 신생 코인이면서 검증을 시장에서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초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초기에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서 오래 이제 한 1, 2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핫해진 것은 기본적으로 이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역량 아래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 예를 들어 20% 빠지면 알트코인은 4, 50% 이렇게 빠지거든요. 비트코인이 20% 오르면 알트코인이 4, 50%도 오르고 물론 안 오르는 알트코인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튼 계획을 가지고 변동성을 처음에 고려하고 들어가면 오르내리는 그것을 내가 견뎌낼 수 있거나 아니면 괜히 이제 손실 보고 빠지진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암호화폐 가격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제일 커요. 전체 자산군이 많잖아요. 주식시장부터 해서 굉장히 부동산부터 굉장히 많은 자산 중에서 제일 급격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제일 리스크가 크긴 해요. 세계 경제가 예를 들어서 폭락한다더라, 불황이 온다더라, 암호화폐 가격이 제일 많이 빠집니다. 그럴 때를 조심해야 되긴 해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세계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폭락하는 걸 그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돼서 우리 다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또 모르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언제 갑자기 폭락하게 될지 가능성은 적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은 비트코인 포함한 이제 알트코인들. 이제 세계 경제에 만약에 공황이 온다 이러면 비트코인은 진짜 한 90%까지도 빠집니다. 알트코인은 진짜 99%까지 빠지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먼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내가 투자 자금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암호화폐 시장에 두시고 막 대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고 이 시장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단기 투자,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 암호화폐 시장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에 재능이 있다, 트레이더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커야지 많은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트레이더의 핵심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 열려있죠. 이런 시장은 트레이딩 하기에 제일 좋은 시장이에요.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이제 트레이딩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진짜 실력 있는 분이고 그분은 돈을 많이 벌고 1000명 중에 한 10명까지도 많이 벌고 한 100명까지는 살아남고 나머지 900명은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1년, 2년은 벌 수 있지만 10년, 20년 이렇게 롱텀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분들은 소수인데 여러분일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트레이딩에 내가 소질이 있다면 트레이딩에 소질이 있는 걸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만큼 좋은 시장은 없어요. 여기에서 트레이딩 하시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딩은 맞진 않아요. 저도 트레이딩을 하긴 하는데 전문 트레이더가 있고 그분들은 진짜 매일 트레이딩만 합니다. 전문 트레이딩이 있고 저도 트레이딩을 안 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가끔 해요. 가끔 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려고 한참을 했었어요. 한 4, 5개월 정도를 시간을 투자해서 했는데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아주 실력이 없는 건 아니고 수익을 내긴 했는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이 트레이딩은 하진 않고 물론 가끔 하긴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대한 기본 어떤 스킬, 학습법, 멘탈 관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기본 그 디폴트긴 한데
이거를 완전 풀타임으로 내가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그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트레이딩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멘탈 관리라든지 기본적인 차트 보는 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 정도만 하고 이제 데이가 아니고 롱텀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롱텀 투자도 결국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의 그 변동성에서 내가 굉장히 많은 전략과 그 멘탈 관리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6개월, 1년에 20억, 30억을 벌어도 6개월 만에 그거 다시 다 날리기도 하거든요. 실력이 없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실력이 있다고 보통 착각하죠. 1년 안에. 그래서 그런 시장이 트레이딩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또 잘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게 이제 본인한테 맞는지 잘 확인해 봐야겠죠. 아무튼 내가 맞다면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암호화폐 관련 최신 정보를 쉽게 얻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암호화폐 투자하기 위해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장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활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코인게코라든지 코인마켓캡이라는 시가총액 순위가 쭉 있는 거기가 있어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1위부터 쭉 나오니까 각각의 코인을 들어가면 각각 정보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고, 차트라든지 그게 이제 기본인데, 거기서 이제 발전시켜서 예를 들어 디파이를 투자한다든지 프로젝트의 어떤 투자자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 지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도 중간중간 이제 소개한 것들이 있고, 이번에 쓴 이제 알트코인 레볼루션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책을 쓸 때 이제 쭉 내용을 적잖아요. 근거 자료나 이런 게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이제 지표를 근거로 해서 책을 쓰니까 거기에 이제 기록된 지표라든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만 다 내가 잘 활용해도 그게 다 무료거든요. 무료로 되어 있는 리소스들이니까 그것만 딱 보면 이제 좀 어렵죠. 그 지표 보고 이걸 어떻게 보는 거지 어려운데, 책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이건 이렇게 보는구나 걸 좀 알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또 이제 설명을 잘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외국 글로벌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데, 최근에는 챗GPT 활용하면 다 해석도 해주고, 크롬 브라우저 같은 데서 한글로 번역하게 하면 한글로 다 보여지거든요. 약간 이제 영어 원어하고 한글하고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쓴 책 같은 걸 이제 보면 이게 그거구나, 이제 개념들이죠. 그렇게 전체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된 차트들을 보고 하면 굉장히 이제 투자에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죠. 그런 지표들을 많이 활용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이상한 퍼드 뉴스도 있고 스캠들도 많거든요. 사기 그런 것도 많아서 정보가 뭐가 진짜인지 잘 몰라요. 특히 유튜브나 보통 텔레그램, 트위터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가 공유되는데, 여기는 너무 이제 급하게 정보가 오다 보니까 정보가 좀 정제가 안 돼 있어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안 좋은 정보도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저도 새로 나온 정보들 이것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더 어렵죠. 그런 것들을 좀 안정된 지표들, 사이트들 검증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최소한 그러니까 잘못 투자하진 않겠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 투자하진 않고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플 같은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에 들어갈 때에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이번에도 알트코인 레볼루션의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진짜 높아요. 한 가지 좀 단점은 뭐냐면, 알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막 하면 안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면 진짜 그 수익률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알트코인을 그냥 거래소에 있는 그 수익률을 보고 하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내가 이제 공부를 전체 시장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낸 책이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알트코인 레볼루션 책을 내면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그거 질문을 이제 제 채널하고 이런 데서 질문하는데 그걸 답을 다 못 하거든요. 이게 개념들이, 설명해야 될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개념들을 다 이해해야지 시장에서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최대한 녹아서 전체를 설명했으니까 이 개념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새로운 알트코인 나와도 어느 카테고리에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치가 보여요.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알트코인 투자했을 때 1000%, 2000% 이런 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엊그제 이제 트럼프 민코인이 발행됐는데, 민코인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직접 민코인을 발행했어요. 처음에 이제 덱스라고 하는 거기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탈중화된 거래소. 아직 국내 거래소는 상장도 안 됐습니다. 덱스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외국 거래소,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 이런 순으로 와요. 근데 국내 거래소는 이미 가격이 다 올라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덱스에서 초반에 상장하자마자
여기서 구매한 사람들은 2,000%, 3,000%, 1억 넣었으면 10억, 뭐 이렇게 20억 이렇게 벌었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있는데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런 이제 알트코인만의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버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초반에 해서 다 먹고 나오면 나중에 들어가면 조금 먹긴 하죠.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제 시장이 많이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거래소에서만 투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기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런 기회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근데 어렵진 않아요, 방법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 알트코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솔라나에 비해서 수익률이 적다고 하는데, 이더리움을 거래소에만 투자하면 그렇죠. 이더리움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치도 하고, 이더리움을 예치했을 때 거기서 에어드랍이라는 것도 주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이더리움 수익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솔라나 못지않게. 내가 이 시장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진짜 천차만별이다. 아주 많은 공부도 필요 없고, 전체 생태계 이해하고 내가 덱스에서 거래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기회들은 많고, 올해는 더 그런 기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면 좋고, 그거 다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만 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수익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하면 좀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높은 수익을 누구나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갖고 있는 장점과 리플에 투자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이제 리플 관련해서 좋게 보고 있지만, 제가 리플은 투자하진 않아요. 왜냐면 나빠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리플이 수익률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투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 포함해서 이더리움, 그리고 레이어 1 생태계들, 그리고 각종 디파이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비트코인은 제일 좋은 자산이니까, 그리고 그 플랫폼 코인들이 있어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이더리움 같은 솔라나 같은 플랫폼이 있고, 이외에 이제 디파이 생태계가 있고, 이 생태계에서 앱을 활용하면 뭐 예치도 있고 대출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에어드랍부터 해서 아까 말했던 그 수익률이 극대화하는 그 섹션이 굉장히 많아요. 이더리움 포함해서 솔라나, 그리고 또 다른 레이어 1 생태계들이 쭉 있어요. 사실 이것도 지금 계속 신생이 계속 나오거든요, 레이어 1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이쪽 생태계를 투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하고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계열의 도지코인 같은 거,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크한 비트코인 계열, 일종의 이제 화폐 기능에 충실한 이런 계열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투자할 때 할 일이 없어요. 전통 주식과 똑같아요. 내가 그냥 예를 들어 돈이 많고 한 100억 가지고 있고 시간도 못 쓰고 이 생태계를 공부하고 이런 거는 이제 못 하겠어,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생태계가 좋은 거죠.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계열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열로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계열은 제 계열은 아니에요. 전 도지는 좀 가지고 있는데 비트가 제일 많고, 이거는 비트로 어차피 비트가 제일 좋으니까 이런 개념에서 비트를 가지고, 비트코인으로는 할 게 없거든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서 매수하고 가지고 있고 홀딩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금 생기긴 했어요. 이것도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가 생겼는데, 이렇게는 활용하지만 그냥 비트코인 자체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두는 거고, 리플도 비슷한 거죠. 리플에도 이제 생태계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쪽 계열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제가 하고 있는 레이어 1들이 훨씬 수익률이 좋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제가 몸이 하나니까 이것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사실 모자라고 할 게 많은데, 리플까지 내가 투자를 한다? 그건 이제 제 투자 스타일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트레이더다 그러면, 트레이더들은 디파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디파이 뭐 하시는 분도 있지만, 디파이 하는 것보다 트레이더는 뭐 해외 거래소, 뭐 바이낸스나 바이빗 이런 데서 내가 레버리지 쓰면서 선물로 계속 트레이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만 하면 수익률이 높은 건데, 그분들에게 알트코인을 사라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대부분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 가지고 거의 하거든요. 비트코인 가지고, 어차피 비트코인 가지고 레버리지 쓰면 알트코인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더 그룹이 있고, 저같이 이런 디파이라든지 이런 생태계를 좀 깊이 파서 하는 투자자들이 있고, 리플이라든지 또 투자자들이 있고, 제가 리플에 대해서 긍정이다 반대다 이렇다기보다는 제 투자 스타일하고는 맞진 않다,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지, 리플 자체를 나쁘게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서 리플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제 투자의 스타일이 만약에 리플이 그런 생태계였다면, 이더리움처럼 솔라나처럼 그런 생태계였으면 저도 이제 리플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태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변화들이 생겼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리플이 좀 그런 생태계가 생기면 리플 생태계에도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게 된다면 리플의 어떤 장점 때문인가요? 투자하게 된다면 사실 지금까지 제가 투자했던 방식이 레이어 1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있고 레이어 1들이 이렇게 신생 레이어 1들이 생겨요. 그러면 레이어 1들이 구축이 되면서 새롭게 생겼으니까 이 레이어 1이 완전 초반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1이 새롭게 생기면 보통 적게는 2, 300, 많게는 1000% 이상씩 보통 수익률이 나거든요. 레이어 1이 생태가 생기고 하나의 어떤 국가가 건설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 개념으로 이렇게 생태가 생기면서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디파이라든지 생태계들이 하나둘씩 출시가 되면 내가 초반에 선점을 하면 이 레이어 1의 핵심 토큰하고 이외에서 또 막 에어드랍도 주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수익률도 예를 들어 디파이 예치를 한다 그러면 그냥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내가 테더를 예치하면 한 3, 4%인데 이렇게 신생 체인들에서 테더라든지 스테이블코인 예치하면 2, 30%씩 주고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에 주고 이제 빠지죠. 그러면서 처음에 그 다른 코인을 예치하면 뭐 몇천 %씩 이자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초반에 이제 퍼포먼스를 제가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투자 방식을 하고 완전 극초기 신생 레이어 1들을 사전부터 쭉 조사하다가 들어가는 제 투자 스타일이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리플은 워낙 오래됐고 그러니까 저하고는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저는 하지 않고 그냥 가게 두는 거죠. 어차피 제 투자 스타일은 아니니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이 전 도지코인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뭐 조금 가지고 있지만 지금 도지코인이 들어가진 않죠. 이미 오래됐고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투자 스타일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적게 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저는 2, 3천% 수익을 내는데 여기서는 한 100, 200%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제 투자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런 거고 개인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렇다면 이제 저도 리플 그냥 사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투자 방식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신생 코인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정보의 한계가 있으니까 거래 방법도 쉽지 않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비트코인 포함해서 알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4년 반감기 위주로 계속 오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그런 바램으로 이번에 이제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크립토 연구소에 이제 박 작가님하고 저하고 같이 썼는데 두 개가 잘 조화가 맞은 것 같아요. 박 작가님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더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쉽게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했고 저는 좀 깊이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깊이 들어가서 알트코인에 관해서 좀 나름 이제 깊이 있는 걸 좀 쉽게 많이 썼어요. 시중에 이런 책은 없어요.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제가 썼지만 왜냐하면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책을 아무도 안 쓰거든요. 바쁘기도 하고 굳이 앞으로도 아마 안 쓰실 거예요. 정보가 워낙 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빠른 변화되는 정보를 최대한 좀 느리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쭉 적었어요. 여기에 쓰여진 것들이 또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본서로 가지고 있으면, 기본 개념을 장착하고 있으면 이 암호화폐의 어떤 빠른 트렌드를 충분히 캐치해서 내가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참고 서적으로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써서 이제 문장에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전체 내용은 굉장히 좋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 지표라든지 활용법, 전체 개념들, 그리고 용어들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마스터하면 알트코인 시장에서 올해 이제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니까 알트코인 투자하실 분들은 구매하셔서 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